칼부림을 이유로 영지를 몰수당한 비운의 다이미오 두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금의 미에현 일부에 해당되는 토바라는 이름의 토바번의 3대 번주 나이토 타다카츠라는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1673년 대를 이어서 19세의 나이로 번주 자리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7년 후인 1680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680년 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스나가 사망한 이후에 도쿠가와 가문의 보다이지에 해당하는 조지오지라는 절에서 법요 행사가 열리고 있던 날이었죠. 여기에서 보다이지라는 뜻은 어떤 가문이 대대로 선대의 위패를 모시는 절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역사물이나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이 중요한 법요 행사가 열리던 당일날 오늘의 비운의 주인공인 토바번 번주 나이토 타다카츠하고 사건 당사자인 미야즈번의 번주 나가이 나오나가는 조조지의 출구 쪽 경비를 담당하는 임무를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토 타다카츠의 나이는 26살이었고 나가이 나오나가는 27살이었습니다. 아주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다이묘이자 번주였었는데 마침 에도번에 있는 저택도 바로 옆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해요. 동네 친구가 되려면 동네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사이였는데 사는 곳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또 젊고 얼마든지 친해지려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 반대였던 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나이토 타다카츠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나가이 나오나가는 하쿠파적인 성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쿠가와의 가로였던 사카이 다다키오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막부 내각의 출세를 위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거만함입니다. 이 법요 행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합니다. 막부의 관직 랭킹으로는 나가이 나오나가가 나이토 타다카츠보다 위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법요 행사에서도 나오나가가 타다카츠에게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게 되죠. 나오나가는 계속해서 거만한 태도로 나이토 타다카츠에게 굴욕감을 주게 됩니다. 법요 행사가 있던 당일 오후부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신분이 높은 승려들이 행사가 끝난 후에 이제 자신의 절로 돌아갈 때 많은 수의 우산이 필요하게 되었었겠죠. 이 우산을 준비하는 역할이 나이토 가문의 역할이었었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날이 굉장히 맑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토 가문의 가신들이 이 우산 준비를 게을리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비가 오면서 우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는 이 가신들이 난리가 났었겠죠. 근처 다이묘 저택 등을 이렇게 돌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우산을 빌려 모으는 그런 촌극을 벌이면서 어떻게든 우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가 난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이 나가이 나오나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산이라면은 저희 나가이 가문에서 이미 충분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띄우면서 우산을 내어놓게 되죠. 나이토 가문 입장에서 완전히 맛이 가는 상황이죠.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법요 행사 당일에도 거만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다혈질이었던 26살 청년이 이 끌어오르기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는데 우산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결정타를 먹인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이토 타다카츠는 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잘 견뎌내게 되는데요. 당일 법요 행사가 끝난 후에 다음날 행사 스케줄이 적힌 지시서를 이 참석자들이 이렇게 돌려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었습니다. 이 지시서도 아무나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한 장의 지시서를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 돌아가면서 보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가장 랭킹이 높은 친구가 이 나가이 나오나가였고, 두 번째가 나이토 다다카츠였는데, 나오나가가 지시서를 다 읽고 나서 다다카츠에게 건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이토 다다카츠는 지시서를 자신에게 건넬 것을 재차 요구하게 되는데요. 나가이 나오나가는 이 모든 요구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진행을 시켜버리죠. 나이토 다다카츠는 자신에게 지시서를 건넬 것을 재차 요구하게 됩니다만, 나가이 나오나가는 이 모든 요구를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름에 불을 붓게 된 거죠. 다다카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이 나오나가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나오나가는 법요 행사 당시에 착용하고 있던 나가바카마를 끌고서 급하게 장소를 이동하려 했지만, 다다카츠가 나가바카마를 발로 밟게 되면서 나오나가는 앞으로 고꾸라지게 되었고, 그 즉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나오나가를 죽이게 되죠. 26살의 젊은 번주 나이토 다다카츠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할복을 명받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영지는 몰수되고 맙니다. 살해당한 27살의 젊은 번주 나가이 나오나가 역시 후계자가 없는 관계로 영지 몰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만, 동생이었던 나가이 나오미츠에게 1만석의 영지가 주어지고 지금의 나라현 일부였던 야마토 신주오번의 번주가 되면서 나가이 가문은 부활하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나이토 다다카츠가 주신구라의 주인공으로 비슷한 사건으로 영지 몰수 처분을 받았던 아사노 다쿠미 노카미 나가노리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입니다. 외가의 피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다혈질적인 성격이 유전자에 각인되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삼촌과 조카가 비슷한 사건으로 동일한 운명을 걷게 되는 그런 참 잊기 힘든 그런 사건이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서 그렇게 벌어지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영지 몰수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